네, 혹시 사장님은 어떤 광고를 하고 계신가요? 뭐 불경기다, 100만 폐업 시대다 해가지고 이제 광고비 쓰기에는 부담스럽고, 그렇다고 광고를 안 하면 손님은 또 안 오고, 이런 악순환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저도 예전에 쇼핑몰을 했을 때 광고를 할 줄 모르다 보니까 뭐 남들 다 아는 뭐 메타 광고라든지 뭐 CPC 광고라든지 이런 거를 그냥 모르는 상태에서 막 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광고 효율은 안 나오고 광고비는 날리고, 결국에는 폐업을 하고 이 마케팅에 대해서 공부를 하다 보니까요, 오늘 말씀드릴 이 5가지를 알았더라면 아쉬움이 덜 들 거라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번 영상에서 말씀드릴 건 이 5가지 마케팅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건데요, 아마 마케팅을 잘 하시는 대표님들은 다 하고 계신 마케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스레드, CPC 광고, 릴스, 메타 광고, 블로그, 이렇게 5가지입니다. 그럼 이 매체 하나씩 어떻게 컨텐츠를 만들어야 하는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스레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건데요. 자, 스레드는 작년까지만 해도 이 도달률 자체가 높았거든요. 저도 스레드에 어떻게 글을 써야 할지 모르니까 그냥 정보성 글 주고 광고성 올리고 그냥 막무가내로 운영을 했었는데요.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도달률도 좋고 DB도 잘 뽑혔습니다. 근데 딱 1년이 지금 시점에서는 정보성도 좀 퀄리티 높여서 발행도 해보고 소통도 좀 해봤지만 도달률은 그렇게 크지가 않더라고요. 물론 잘하고 있는 분은 굉장히 잘하고 계십니다. 이 스레드는 SNS가 좀 커뮤니티성이 굉장히 크거든요. 반말 문화이기 때문에 내적 친밀감도 금방 들고 댓글도 바로바로 달리는 편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스레드에서 직접적인 광고를 하면은 도달률 자체가 나오지가 않거든요. 조회수가 안 나온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스레드에 뭐 외부 링크를 달면은 뭐 도달률 자체가 또 안 나온다, 이런 얘기도 돌고 있는데요. 근데 보니까 외부 링크를 달고 홍보를 직접적으로 해도 쓰아리가 잘 나오거나 다른 분께서는 또 판매를 또 잘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결국에는 뭐 알고리즘이다 이런 것보다는 결국에는 스레드는 글쓰기다. 그래서 터진 글들을 좀 보시면은 공통적으로 이 넘버링, 구조화가 잘 되어 있거든요. 이거는 뭐 구글이나 네이버에서도 똑같이 스니펫이라고 해가지고 이제 구조화된 글쓰기를 많이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스레드의 그 터진 글들을 잘 보시면 여기에 첫 줄 문구 들어가고 이런 식으로 구조화가 이렇게 딱 잡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정보가 이렇게 많이 들어있다 보니까 사람들이 이걸 기억하기 위해서 또 리포스트를 하게 돼요. 스레드는 이 리포스트의 반응률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댓글이랑 이 리포스트는 사람들의 홈 피드에도 동시에 노출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스레드에서는 이 2가지의 반응도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결국에는 구조화된 글쓰기와 이걸로 인한 리포스트의 도달률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스레드는 이 커뮤니티성이 좀 강하기 때문에 직접적인 광고보다는 뭔가 정보성 글, 뭐 성과 과정 글, 이런 것들을 좀 달아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프로세스 이코노미라고 해가지고 이제 나만의 생각, 감정, 철학, 경험적인 이야기를 담아서 이렇게 글을 구성을 해주시는 걸 권장을 드리고요. 그렇게 나만의 경험적인 이야기를 담아야지 여러분들이 브랜딩이 되고 팬층이 형성이 됩니다. 그리고 요즘엔 스레드 보면은 이 터진 글을 그대로 벤치마킹 하고자 GPT에 그냥 돌려가지고 그대로 카피를 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근데 우리가 마케팅과 이 상품을 팔기 위해서는 이 터진 글들을 어쨌든 표현이나 이런 형식을 가져오는 건 맞거든요. 그래서 표현과 그 구조, 그 뼈 되는 가져오되 거기에는 이제 나만의 정보성과 나만의 경험을 채워서 나만의 컨텐츠를 만들어 주셔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이게 카피처럼 안 느껴져요. 그래서 권장드리는 거는 동일한 분야에서 이걸 그대로 따오면은 왜 내 거 따라했냐라고 또 말이 나올 수는 있거든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이 다른 업종, 다른 분야에서 터진 글들을 한 10개 정도를 수집을 한 다음에 거기에 공통적인 글을 이 GPT한테 뽑아달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공통 부분을 내 색깔을 넣어서 컨텐츠를 만들어 주시면 돼요. 자, 그리고 스레드에서 DB를 뽑는 방법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 건데요. 보통 DB를 뽑는 걸 보면 어떻게 뽑냐면 이게 하나의 컨텐츠라고 해볼게요. 여기에는 이 리드 마그넷이라고 하는데 미끼 상품이라고 하거든요. 이 미끼 상품을 하나 세팅을 한 다음에 이거 받고 싶은 사람 혹시 있어? 여기에 쓰알이랑 댓글에 이메일을 달면 내가 그 이메일에 이 미끼 상품을 보내줄게, 이런 식으로 이제 DB를 많이 뽑고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도 이제 2가지 효과를 얻어갈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쓰알이, 그러니까 리포스트랑 하트 이런 반응률 점수가 올라가기 때문에 바이럴을 시킬 수가 있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 댓글이나 리포스트 같은 경우는 홈 화면에도 같이 노출되기 때문에 의도적으로 바이럴을 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DB,
이메일이라는 DB를 저희가 확보를 했죠. 그래서 이 얻은 이메일을 가지고 이제 미끼 상품을 발송을 해줍니다. 근데 여기에 두 가지 문제점이 있어요. 첫 번째는 개인정보 수신 동의를 안 받았고요. 광고성 수신 동의 이 두 가지를 받지 않았기 때문에 단일성 DB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이메일을 가지고 우리가 광고를 하거나 그럴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미끼 상품 하나 보낼 때는 이렇게 발송을 할 수는 있겠지만 그 이외에 광고성 수신 동의를 안 받았기 때문에 광고를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어떤 전략을 취할 수 있느냐, 이메일을 보낼 때 여기에 본문에 글을 쓰게 돼 있잖아요. 이메일 여기에는 다른 2차 미끼 상품을 세팅을 합니다. 그리고 이 미끼 상품을 또 받으려면 이 링크를 클릭해라. 근데 이 링크는 랜딩 페이지죠. 이 랜딩 페이지에서는 이제 개인정보 수신 동의와 광고성 수신 동의를 받을 수 있는 랜딩 페이지를 같이 걸어두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또 받으면 2차 미끼 상품을 줄게. 이 이메일 내에서 링크를 달아주는 거고요. 그리고 또 하나 여기서 미끼 상품을 보냈잖아요. 그래서 이게 만약에 PDF라고 해볼게요. 그럼 이 PDF 내에서도 이 링크를 넣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퍼널을 이렇게 세팅해야지 이 미끼 상품을 받아갈 수 있는 그 확률 자체가 높아지겠죠. 여기서 한 발자국 더 나가자면 랜딩 페이지에 들어갔다고 해볼게요. 여기는 이제 옵트인 페이지라고 하는데 이제 개인정보를 받을 수 있는 페이지예요. 미끼 상품에 대한 설득적인 글이 들어가고 여기는 이름과 전화번호 그리고 개인정보 수신 동의를 받고 여긴 제출하기 CTA 버튼이 들어가 있겠죠. 그리고 이거를 신청을 했을 때 이제 완료 페이지라고 하는데 이 완료 페이지엔 또 어떻게 활용할 수 있냐면 이것도 또 하나의 랜딩 페이지거든요. 이 완료 페이지가 중요한 게 여기서 미끼 상품을 받고 받은 사람한테만 보여지는 랜딩 페이지란 말이에요. 그래서 굉장히 고객 온도가 높은 잠재 고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는 이제 단톡방으로도 뺄 수 있겠죠. 우리가 여기서 광고를 할 수 있는 이름과 전화번호를 받고 단톡방까지 유입시키도록 이렇게 퍼널을 구성할 수가 있고요. 아니면 여기서 이렇게 갈 수도 있습니다. 바로 랜딩 페이지가 아니라 바로 단톡방으로 이렇게 이동시킬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단톡방이라고 하면은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이 단톡방에 보면 공지글을 세팅할 수가 있는데 이 단톡방에 들어와서 공지글에 이런 자료도 있으니까 받아가라. 그러면은 단톡방으로 유입돼서 이 미끼 상품을 받기 위해서 단톡방에 들어가게 되고 이 공지글에는 이제 랜딩 페이지 링크가 있는 거죠. 자, 이런 식으로 퍼널을 구성할 수가 있고요. 어쨌든 우리가 여기서 이메일을 받았다고 해도 이거는 우리가 광고를 할 수 없는 단발성 DB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합법적으로 광고할 수 있는 그 DB, 그러니까 정상적인 그 DB를 받기 위해서 2차로 퍼널을 구성을 해야 되는데 그거는 이메일을 보낼 때 2차 리드 마그넷을 세팅한 다음에 랜딩 페이지로 빼고 그 랜딩 페이지에는 이제 개인정보 수신 동의와 광고성 수신 동의를 받을 수 있는 랜딩 페이지가 이렇게 세팅이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스레드 DB를 추출하는 이런 퍼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이런 구조로 대부분 형성이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여기서 이렇게 질문하실 수 있어요. 그럼 차라리 여기에다가 고정 댓글로 그냥 링크를 달아둬서 바로 랜딩 페이지로 빼면 안 되냐라고 하실 수 있는데 개인의 어떤 선택적인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랜딩을 통해서 DB를 받고 이러면은 이탈자가 너무 많이 생겨. 근데 단순히 쓰아리 하고 이메일을 남기면은 이거를 받을 수 있대. 근데 우리의 잠재 고객이 아닌 사람도 물론 많겠지만 수량적으로 일단 DB를 많이 뽑자라고 하신다면 랜딩을 통해서 한번 거르는 것보다는 바로 이메일을 달아달라고 하시는 것도 괜찮습니다. 어차피 우리가 리드 마그넷을 발송을 할 때 그 미끼 상품을 통해서도 계속 설득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한번 받아볼까 하는 사람도 이 미끼 상품을 통해서 이제 고객 온도를 높여줄 수가 있기 때문에 일단 수량적으로 많이 뽑자 해서 이렇게 운영하시는 분도 계십니다. 이건 개인의 선택의 영역이기 때문에 뭐가 맞다 틀리다는 없습니다. 근데 주의해야 할 것은 이 이메일은 단발성이기 때문에 이거를 통해서 이제 가공을 해야 된다. 이제 다음으로 인스타그램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숏폼을 만들 때는 많은 분들이 조회수에 집착을 하는데요. 이거는 목적에 따라서 좀 달라집니다. 그러니까 바이럴을 시킬 거냐 아니면 판매를 할 거냐 아니면 일반 시청자를 잠재 고객으로 만들 거냐 이런 목적에 따라서 좀 기획이 달라지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단순히 브랜드 인지 목적으로 숏폼을 만들겠다 그러면은 모수를 좀 넓게 잡아서 기획을 해야 되겠죠. 릴스에 대해서는 제가 풀링 컨텐츠와 키 컨텐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건데요. 이제 풀링 컨텐츠가 뭐냐면 이 풀링 컨텐츠는 그러니까 지나가는 사람, 이 사람을 잠재 고객으로 만들어주는 거고요.
키 컨텐츠는 이 잠재 고객을 구매자로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이 풀링과 이 키에 대한 이 목적이 좀 다른 거고요. 그래서 풀링 컨텐츠에는 모수를 좀 넓게 잡아서 많은 사람들이 좀 반응할 수 있는 그 시청자를 잠재 고객으로 끌고 모으는 거고요. 그래서 이 풀링에서 키 컨텐츠로 가지고 와서 잠재 고객을 구매시키도록 만드는 게 이제 키 컨텐츠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뭐 어퍼 퍼널이다, 로어 퍼널이다 이렇게 얘기도 하거든요. 여기를 어퍼 퍼널, 여기를 미드 퍼널, 여기를 로어 퍼널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어퍼 퍼널에 해당하는 게 풀링이 되는 거예요. 풀링이 되는 거고, 이제 로어 퍼널, 여기는 좀 뾰족한, 그러니까 우리의 잠재 고객을 구매하도록 만들어주는 우리의 상품이 들어가 있는 컨텐츠예요. 여기는 모수가 넓은 컨텐츠라고 한다면 여기는 상품을 팔아야 하기 때문에 좀 뾰족하게 가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가 키 컨텐츠가 되는 거고,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판매하는 상품이 버티컬 마우스라고 해볼게요. 우리가 이 버티컬 마우스를 판매를 할 건데, 우리가 단순히 마우스, 근데 그 마우스 중에서도 버티컬 마우스를 사야 된다는 건 키 컨텐츠에 해당하겠죠. 근데 내가 어떤 문제가 있는데, 근데 그 문제의 해결책이 마우스라는 것을 인지를 하지 못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을 풀링으로 끌고 오는 거. 그러니까 이 마우스를 우리가 풀링 컨텐츠로 제작한다고 한다면 뭐 손목 통증이 될 수가 있겠죠. 그래서 마우스 보면은 이게 외회전돼 가지고 이제 손목에 무리가 없게끔 만들어주는 마우스인데, 이 마우스 자체를 키워드를 넣어버리면 이건 마우스를 애초에 구매하려는 사람밖에 이걸 안 볼 거 아니에요. 그래서 좀 넓게 잡아서 손목 통증이라는 거를 우리가 컨텐츠를 만들자. 이게 이제 풀링이 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썸네일을 이렇게 짓는 거예요. 뭐 손목 통증 유발하는 의외의 자세. 자, 이렇게 썸네일을 지으면은 이제 손목 통증이 아픈 사람들은 이 컨텐츠를 보겠죠.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매니챗으로 연결해서 뭐 손목 통증이라고 댓글 달면은 이걸 해결할 수 있는 뭐 3가지 방법 알려줄게, 이런 식으로 해서 DB를 뽑은 다음에 컨텐츠를 이제 발송해 주는 거죠. 근데 그 3가지에는 이제 마우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게 되고, 근데 그 마우스 중에서도 너무 많은 마우스가 있어서 어떤 걸 선택해야 될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막 찾아보고 했는데 이 버티컬 마우스 중에 이제 우리 상품 A라는 곳에서 구매를 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이제 끌고 오는 겁니다. 이 풀링에서는 그래도 조회수가 좀 나와줘야 돼요. 그래야지 키 컨텐츠로 넘어올 수 있는 그 비율조차 같이 높아지겠죠. 근데 이게 쇼폼뿐만 아니라 네이버에서도 동일합니다. 네이버에서도 뭐 마우스라는 키워드를 잡을 수 있겠죠. 그리고 버티컬 마우스라는 키워드도 잡을 수 있겠죠. 이거를 검색했다는 것 자체는 그 사용자들은 이 마우스를 구매하고자 검색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구매 직전 단계에 있는 키워드라고 이야기를 하고, 이 키워드를 잡고 나서 이제 손목 통증이라는 키워드를 잡고 컨텐츠로서 끌고 와주는 거예요. 손목 통증 키워드를 잡고 우리 글을 상위 노출을 시킬 건데, 그 상위 노출된 글에는 나도 어떤 손목 통증이 있어서 이런 점이 굉장히 불편하더라고. 그래서 알고 보니까 내가 이런 마우스를 사용하다 보니까 손목이 자주 돌아가고, 근데 마우스를 구매하려고 하는데 워낙 많은 상품들이 있어서 어떤 걸 구매해야 될지 모르겠더라고. 근데 후기나 뭐 이런 것들을 내가 공부를 해보고 찾아보니까 버티컬 마우스를 구매를 해야 되고, 그 중에서도 이 우리의 상품 A라는 것을 사용을 해야지 손목 통증 없이 터치감 있게 마우스를 사용할 수가 있더라고. 이런 식으로 끌고 오는 겁니다, 컨텐츠로. 그 다음에 여기에는 링크가 들어가겠죠. 제품 링크. 이런 식으로 이제 네이버에서도 이렇게 컨텐츠로서 끌고 와주는 거고요. 근데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조회수가 안 나온다라고 이야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 본질적으로는 컨텐츠일 수도 있겠지만, 이제 이 풀링과 키에 대한 이 기획 자체가 잘못되었을 수도 있다. 그러니까 너무 좁은 쪽으로 간 거예요. 타겟을 좁은 쪽으로. 넓은 쪽으로 이쪽으로 끌고 와야 되는데 키워드를 마우스라는 키워드를 사용해 버리니까 조회수 자체가 안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넓게 잡아서 이쪽으로 끌고 온다. 그래서 숏폼 을 운영하실 때는 여기에 대해서 잘 이해를 해주시면은 이제 운영의 그 방향성이 좀 잡힐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풀링에서 매니챗과 연동을 시킨 다음에 그 컨텐츠를 뭐 뉴스레터나 노션 같은 거를 보내서 이쪽으로 끌고 올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이 키 컨텐츠 자체를 인스타그램 프로필 보면 이 상위 3개 게시물에 대해서 고정을 시킬 수가 있잖아요. 일반적으로는 첫 번째는 소개글, 여기는 조회수 많은 거, 그 세 번째는 키 컨텐츠, 이런 식으로 이제 두는 게 일반적이긴 합니다. 그래서 인스타그램은 이렇게 운영을 해보시면은 좀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다음에는 CPC 광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네이버 파워링크 같은 경우는 클릭을 해야지만 이 비용이 발생을 하기 때문에 사실 클릭을 하지 않으면 무한대로 노출을 시킬 수 있는 좀 좋은 채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많은 분들이 아시다시피 이 광고 클릭률이라는 것 자체가 구글 기준으로 80%가 클릭을 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페이지로 넘어가는 그 비율 역시도 75%. 그래서 오가닉 트래픽이라고 하는 이 자연 유입이 효율이 많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뭐 블로그 상위 노출, 이렇게 자연적으로 유입될 수 있는 이 상위 노출이 굉장히 효율이 많이 나올 수밖에 없고요. 그렇다고 그럼 파워링크는 효율이 안 나오냐? 근데 그건 또 아니에요. 왜냐면 네이버는 구글과 다르게 돈을 쓰면 상단에 노출시켜주는 방식이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어쨌든 검색 포털에 이 효율이 가장 많이 나오는 건 최상단 구자입니다. 파워링크는 어디 있죠? 여기 검색어 들어간 다음 첫 번째 구자가 바로 파워링크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파워링크의 이 확장 소재를 이용해서 클릭하고 싶게끔 만들어주는 거. 근데 어차피 클릭하지 않으면 과금이 발생을 하지 않기 때문에 이 문제를 해결하고자 들어온 이 능동적인 사용자들에게 클릭을 하게 만들어서 컨텐츠로서 설득을 시킬 수 있다면 이제 효율을 볼 수 있는 채널입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이렇게 말씀드릴 때는 이 파워링크의 플레이스나 그냥 블로그 이렇게 띡 걸어두지 말라라고 말씀을 드리거든요. 블로그 들어가 보면 블로그 홈으로 이동하게 돼 있는데 홈 들어간다고 해서 사람들이 이것저것 클릭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랜딩 페이지를 우리가 원페이지라고 해서 이 원페이지를 하나 잘 만들어둔 다음에 여기에는 뭐 가치 입증이라든지 뭐 자격증명, 프로필 소개, 그리고 포트폴리오, 뭐 비포 애프터 이런 것들을 하나의 페이지에 다 담은 다음에 한 번 들어오면은 설득돼서 구매할 수 있게끔 이렇게 랜딩 페이지를 구성해 주시는 것이 가장 효율적입니다. 그래서 파워링크에서 효율을 보려면 이런 식으로 운영을 하셔야지 효율을 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단순히 플레이스나 이런 거 딱 걸어둔다고 해서 그거 보고 구매 전환이 일어날 수는 있겠지만 효율이 적다. 특히 고관여일수록 이렇게 설득적인 부분을 넣어주는 게 가장 좋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요. 다음으로는 이제 블로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블로그 마케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건데요. 이제 고관여, 그러니까 전문직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브랜드 블로그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는데요. 이 브랜드 블로그를 굉장히 다양한 의미로서 이야기를 하는데 저는 그냥 쉽게 그냥 블로그 채널에 브랜딩을 입혀서 고객과 소통하는 하나의 창구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요. 이 브랜드 블로그가 중요한 게 뭐냐면 이 블로그에는 어떤 글을 들어가든 우리의 브랜딩에 대한 이야기밖에 없기 때문에 설득하기가 굉장히 용이하겠죠. 그래서 이 브랜드 블로그 자체를 이제 퍼널화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퍼널화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퍼널이라는 걸 잠깐만 이야기를 드리면 일반적으로 아시다시피 인지, 흥미, 고려, 구매 이런 식으로 이제 이어지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유입을 이제 시켜야 되겠죠. 유입으로 끌고 와서 흥미를 느끼게 하고 여기에서는 포트폴리오를 보여줌으로써 고민하고 있는 부분을 해소시킨 다음에 이제 구매하게 만드는 이 구조가 이제 브랜드 블로그의 퍼널화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되는데요. 이게 아까 말씀드린 어퍼 퍼널, 로어 퍼널의 좀 연장선인데 여기가 어떻게 보면은 어퍼 퍼널이 되겠죠. 그러니까 모수가 넓은 그 키워드를 가지고 와서 로어 퍼널로 끌고 온다. 그래서 유입용 컨텐츠에는 백링크라고 이야기를 하죠. 백링크를 걸어서 이제 고려, 포플용 글로 끌고 와서 여기도 마찬가지로 백링크를 걸어서 이 백링크를 클릭을 하면은 구매 페이지로 넘어갈 수 있게 뭐 스마트 스토어나 뭐 자사몰이 될 수가 있겠죠. 그래서 결국에는 어퍼 퍼널로 모수가 넓은 걸 끌고 와서 구매하게 만든다. 이게 이제 브랜드 블로그 퍼널이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되고요. 그렇다고 해서 이거를 꼭 지켜야 되냐, 인지에서 고려 다음에 구매를 하게 만들어야 되냐, 뭐 꼭 이렇게 하실 필요는 없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인지에서 고려, 구매로 가는 게 구매 전환 비율이 더 높다라고 하면은 이렇게 가는 거고, 아니면 인지에서 바로 구매로 갔는데 이렇게 가는 것보다 이게 더 구매 전환이 좋다라고 하시면은 인지에서 바로 구매로 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인지에서는 정보성 글 들어가고 그리고 가치 입증적인 글이 동시에 들어가겠죠. 그 다음에 여기는 이제 구매 페이지 이렇게 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직접 테스트를 해보면서 최적의 구매 전환율이 발생하는 그 퍼널을 추적을 해서 더 강화를 시켜주셔야 됩니다. 근데 만약에 인지에서 고려에서 구매로 갔는데 고려에서 구매로 가는 이 구매 전환율이 훨씬 좋다. 그러면은 이 고려, 이 포트폴리오용 자체를 광고를 돌릴 수가 있겠죠. 왜냐면 여기다가 유입을 퍼 넣으면은 구매 전환율 자체가 동시에 높아지니까요. 이게 아니라 뭐 인지에서 바로 구매,
이 구조가 구매 전환율이 더 높다라고 하면은 이 유입용 컨텐츠를 잘 만들어서 이거 자체를 메타 광고를 돌리든 아니면 CPC 광고, 이제 파워링크에 랜딩으로 걸든, 그래서 모든 유입을 여기다 다 몰아주는 거죠. 근데 아무래도 검색 포털 특성상 검색했다는 것 자체가 이제 능동성을 좀 가지고 있다는 거잖아요. 검색 의도가 분명하다. 그래서 검색되는 그 통합 검색에 상위 노출되는 게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이 검색 포털에서는 PC보다는 모바일로 보는 그 비중이 높고, 대부분 소비되는 부분이 통합 검색이기 때문에 모바일 기준 통합 검색에 상위 노출시키는 게 굉장히 효율적인 네이버 마케팅의 핵심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브랜드 블로그의 퍼널화라는 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이제 마지막으로 메타 광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메타 광고는 결국에는 전 DB를 뽑는 목적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가녀 같은 경우는 광고를 통해서 바로 상세 페이지로 빼는 경우가 많은데, 우리가 좀 객단가가 높다, 고가녀다라고 한다면 전 무조건 DB를 먼저 뽑아서 이제 저는 육성을 시킨다라고 표현을 하는데, 그러니까 연락할 수 있는 그 창구를 만든 다음에 뭐 TM을 하든 아니면 육성 컨텐츠를 보내서 설득을 시키든, 그리고 결국에는 고객 온도를 높일 수 있는 이 컨텐츠라는 거죠. 그래서 보통 보험 설계사나 뭐 대행사, 병원, 변호사 이런 고가녀 업종에서 이 DB 마케팅을 어떻게 활용하냐면, 메타 광고에서, 그러니까 메타 광고뿐만 아니라 다양한 광고를 통해서 이 DB를 추출을 합니다. 그래서 DB를 추출한 다음에 고객 온도를 높여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보통 병원 마케팅에서는 어떻게 하냐면 TM을 합니다. 그래서 DB 뽑고 콜을 해서 문제 진단을 하는 거죠. 문제 진단을 하고 뭐 이런 이벤트가 있다, 그래서 내원 예약, 이런 구조로 이제 TM을 하는 거고, 여기선 퍼널이 일단 정해져 있지가 않습니다. 콜을 했다가 뭐 내원 전에는 뭐 전화 한 번을 또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1차 콜을 하고 여기는 2차 콜을 해주는 거죠. 아니면 2차 문자를 보내든, 그렇게 해서 내원을 유도를 하는 이런 구조가 이제 DB 마케팅의 좀 흔한 퍼널 구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결국에는 DB를 많이 뽑을 수 있는 그 시스템이 중요한데, 그럼 DB 같은 경우는 어쨌든 광고 소재거든요. 뭐 페이스북에 뭐 인스턴트 양식으로 뽑든 뭐 랜딩 페이지로 빼서 좀 더 고객 온도가 높은 그 DB를 뽑겠다, 이거는 이제 자유인데, DB를 뽑을 수 있는 저는 본질적으로는 소재라고 보거든요. 광고 소재. 그래서 광고 소재 같은 경우는 구글에 페이스북 광고 라이브러리라고 검색을 해보시면 거기서 지금 활성화되고 있는, 지금 돌아가고 있는 광고 소재에 대해서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활성화되고 있는 그 광고 소재를 벤치마킹해서 광고 소재를 제작을 해주시면 되고요. 저 같은 경우는 광고 소재를 여러 개 만든 다음에 랜딩 페이지 하나를 걸고, 이 광고 소재가 만약에 효율이 안 나온다, 그럼 바로 오프를 해버리고요. 다른 소재 봤더니 광고 효율이 괜찮아, 그럼 이거를 이제 광고를 증액을 합니다. 보통 20% 정도 증액을 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메타 광고를 운영을 하고 있고, 이렇게 DB 뽑아서 저 같은 경우는 TM을 안 합니다. 왜냐면 전 TM 역량이 좀 부족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좀 더 강점이라고 할 수 있는 육성 컨텐츠를 제작을 해서, 만약에 DB를 랜딩 페이지에 남기면 자동으로 이제 컨텐츠를 받아볼 수 있고, 그 컨텐츠는 이제 설득적인 내용이 들어가 있는 거죠. 이런 식으로 운영할 수가 있고, 이거는 이제 각자의 방식입니다. 근데 DB 마케팅의 보통 일반적인 대행사 분들은 TM을 많이 하죠. 왜냐면 바로바로 즉각적인 이 유도를 시켜야 하기 때문에 TM을 많이 하는 것 같고요. 제가 개인으로 했을 때는 이제 이걸 자동화된 육성 퍼널이라고 저는 이야기를 하는데, 자, 메타를 통해서 랜딩으로 들어왔어요. 그럼 여기는 뭐 이름이랑 뭐 이메일을 남기고 수신 동의를 하고 버튼을 클릭해서 DB를 남기겠죠. 그래서 완료 페이지가 있고, 이 완료 페이지에서는 단톡방으로 유입을 시키거나 아니면 저가형 상품을 판매를 합니다. 이거를 뭐 SEO 퍼널이다 뭐 이렇게도 이야기를 하는데, 어쨌든 이 랜딩에서 완료 페이지 사이에 또 뭐가 있냐면, 이거를 버튼을 누르자마자 자동화된 문자가 발송이 됩니다. 그 문자 내용에는 마찬가지로 단톡방으로 유입을 시키거나 저가형 상품에 대한 상세 페이지가 들어가 있는 거죠.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이런 식으로 이제 메타 광고를 운영을 하고 있고, 저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컨텐츠 마케팅, 그 뭐 인스타그램 릴스나 유튜브를 통해서 DB를 추출하잖아요. 물론 컨텐츠를 보고 설득되는 사람이 DB를 남겼기 때문에 광고보다는 고객 온도가 좀 더 높을 수는 있습니다. 근데 컨텐츠를 만들고 뭐 편집하고 하는데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권장드리는 것은 차라리 광고, DB 뽑는 데에는 광고가 답이라고 보긴 합니다. 컨텐츠는 좀 시간도 오래 걸리고 그렇다고 조회수가 잘 나오는 것도 아니고,
근데 광고는 그냥 돈만 쓰면 되거든요. 그래서 로아스가 괜찮다고 하면은 돈 넣고 돈 먹는 구조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메타 광고를 운영을 하고 있고, 그래서 5가지 방법에 대해서는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을 수 있는데 다음 영상에서 이제 하나하나씩 전략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5가지에 대한 이제 마케팅에 대해서 좀 궁금한 점이 있으면 댓글 달아주시면은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것으로 영상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